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아, 예. 뱀 예. 아저씨.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몰라서 죄송한데 어떻게 해서 뱀 아저씨라고 되셨는지. 아, 뭐, 대마저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 작년에 그 농사 짓다가 예, 예. 왼쪽 다리를 그 뱀에 물려서 그냥 우연히 그냥 아, 대마저씨가 됐어요. 그러시구나. 예, 예, 예.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닌데. 예, 어떻게 좋은 이름을 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평창 올림픽하고 예. 이 시간이 되면은 헌법재판소하고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예, 합니다. 예, 예. 이 북한은 그 남측 언론들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를 못 오가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의 내부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죠.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야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은 이제 물 건너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훈련 갖기로 그 합의한 것도 오늘 전세기 출발 1시간 전인 오전 9시가 돼서야 확정 발표하는 등 이 막판까지 진동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따위 그 행사를 북괴가 지고 흔드는 꼬라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45명이 가는데 버스 한 대면 될 것을 174명 규모의 전세기가 왜 필요하나요? 거기다가 뭘 실어 보내려고 한 걸까요? 1박 2일 정치쇼 하자고 선수들 끌고 가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이 북조선 인민들이 강냉이 죽을 먹으며 핏물로 만들어진 마식령 스키장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스키를 타고 싶었을까요? 참 이 잔인한 인간들이죠. 문재인의 생쇼를 보는 국민은 세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쓸데없이 만들어낸 문정권의 한심하고 역겨운 쇼통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기업들도 북한에서 조용히 철수하고 있다는 것은 임박한 북폭과 전쟁 징후에 대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고, 일본, 미국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사파 정권은 개성공단 재개하고 남한 사람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은 난장판이 되고 물 건너갔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 망신과 함께 난장판이 변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친북 주사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른 합의 행사들도 끝까지 지켜보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를 일이죠. 지난 그 19일인가요? 그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일행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데 이어 또 엊그제 또 밤에는 평창을 볼모로 두 번째 뒤집기를 그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권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현장을 코앞에 두고 웬 전지훈련이라니요. 스키가 단체 종목도 아닌데 무슨 빌어먹을 합동훈련이 필요합니까? 경기 전에야말로 선수들 컨디션 조절하고 있을 텐데 무슨 빌어먹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북한 땅에 가서 합동훈련을 하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빌어먹을 스키 선수들 합동훈련할 스키장도 없습니까? 우리 선수들은 빌어먹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건가요? 이런 짓거리 하려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습니까? 그래서 평양올림픽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보다도 형편없는 게 평양 올림픽입니다. 지금 평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용당한 거 보고도 계속 답습하겠다는 문정권, 참으로 구제 방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참으로 초딩보다 못한 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 탓할 게 뭐 있습니까? 사냥개 노릇하듯 종북 좌파가 덩신인 것을, 잘 훈련된 김정은이 똥개 노릇하는 덩신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누군가 끌어내려주면 구경하고자 방관하는 국민들이 덩신 중에 상등신 아닙니까? 북한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 조선인민군 건군 70주년을 앞두고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강산 행사까지 치른다는 것이 턱도 없이 벅찼을까요? 이건 갑질이 아니라 농락이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 몰래소년 평창 올림픽 유감이라는 사이다 맛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김정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의 이러한 만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비굴한 인간 하나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한 발은 벼랑 끝으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월남 폐망 때 보트피플보다 몇 값절 불행한 사태가 오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일부 가축들이 방관하는 비극입니다. 지금 공산화의 진행 과정이 안 보이나요? 세계 유례없는 불량국가에 휘둘리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가 개난말 같은가요? 쇼는 쇼일 뿐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벌쩡한 보수청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똘똘 뭉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국가 원로그룹들, 다들 어디 숨어 있습니까? 이 나라에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왜 없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이야말로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실 저는 파주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이 농사짓다가 뱀에 물려 본의 아니게 뱀아저씨라는 닉까지 붙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만큼은 어릴 때 유학 보내서 이제 졸업학기 한 학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방학 때마다 들어오면 항상 막노동 현장에 방학이 끝날 때까지 보냅니다. 아니, 지가 알아서 교육도 받고 건설 수료증 갖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해 찾아갑니다. 오늘도 제 아들은 파주에 그 LG 디스플레이 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노가다 현장에서 동상 걸려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야간도 나지 않고 힘든 일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애국 유튜브를 듣게 하고 좋은 방송은 복사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고, 노가다 현장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하라고 제가 교육까지 시킵니다. 이렇게 방학 때마다 막노동 현장에서 저 자신이 쓸 용돈 벌고 방학을 마치고 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4학년 고참이라서 동료 학생들 대상으로 애국활동의 전도사 역할까지 하라고 시킵니다. 임진국 농부도 이렇게 애국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야 합니다. 태극기 들고 동참하십시오. 소리 지르고 행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정신건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재앙을 몰고 공산화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 잠깐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고통은 국민의 몫이며 국가는 오래도록 신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조계 검사, 판사, 대법관, 변호사를 지낸 원로들께 묻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은 모두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검찰과 언론, 헌재가 짝짝꿍이 돼서 주도 면밀하게 기획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법치는 당신들의 동료들이 허위, 조작, 날조, 업무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본부장 겸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지금은 아마 변호사를 한다죠. 그 사람이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인 공수검수장과 검찰 공수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수장 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현재 당시 탄핵 의결서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드디어 촛불 난동 부추겨 정권을 탈취한 종북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론화해야 할 명백한 정언이 나왔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후세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은 앞으로 석박사의 논문은 물론 헌법학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의 발언은 현재 재판관들이 모종의 협박을 받아 저런 엄청난 반역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지만 현재 재판관 여러분은 죽어서도 49일 후에 염라대왕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 현재 재판관들 또한 반역범으로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반역, 사법, 쿠데타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법 쿠데타의 주범이 누구인지, 누구의 각본과 지령에 따른 것인지를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범들은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지우기 위해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지령에 의한 탄핵이었는지 대충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로 국한한다면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인민재판이자 인권침해요. 선거로 선출된 최고의 국가기관 대통령을 사법 판결도 나기 전에 추정만으로 탄핵시킨 국가 반역 행위요. 헌법재판관, 언론,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 반란 부역자로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은 역적들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내쫓은 현재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조금씩이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들의 양심 있는 법조인들은 가만히 있나요?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현재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하여 역사에 남길 용의는 없습니까? 100번을 말해도 이자들은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사유 중 헌재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최순실 관련 뇌물죄뿐인데 이건 아직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결 전에 헌재가 예단하여 탄핵의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한 거 아닌가요? 그대로 법대로 했다고 우긴다면 악법도 법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탄핵이 불법적이고 즉 엉터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짓밟은 현재 재판관들 잠이 올까요?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관이 그것도 소장대행 이정미가 정치적 이유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그따위가 그리 중요한가요? 평생 죄를 품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손에 대통령은 명예도 사람도 잃고 차가운 땅바닥에 팽개쳐져 있습니다. 공의를 잃은 재판관들은 하늘이 심판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니. 야,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인가요? 서글프고 울분이 치솟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준수하고 믿는 게 실수였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 탄핵 사건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가 일치단결하면 물리칠 수 있지만 내부가 분열하면 적이 아무리 약해도 100가지 처방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적장과 적군이 미워도 항복하면 용서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적과 피 흘려 싸우는데 믿었던 아군이 등 뒤에서 총질하면 그 배신자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겠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효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12조 적법 절차 조항, 65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 84조 대통령 형사 불소추권, 111조 재판관 구인 정족수, 기타 모든 국가기관의 내부 규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수 없다 등등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국회와 헌재의 내부 규칙을 적용하여 탄핵한 명백한 위헌 위법의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